BTS 콘서트보다 더 빠른 건 이거였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공연기획사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포스터들 사이로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빅토르 알렌. 유럽 최대 규모의 콘서트를 기획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가봤죠. 런던의 웸블리,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도쿄돔까지. 빅토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BTS 서울 콘서트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가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K-팝의 글로벌 열풍을 몸소 경험해보겠다는 것. 하지만 정작 그가 궁금했던 건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공연보다 관객이 더 궁금했습니다. 빅토르의 눈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30년간 공연을 기획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공연의 성공은 무대가 아니라 관객석에서 결정된다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 붙어있는 BTS 포스터, 그리고 그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사진을 찍는 팬들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잘 훈련된 팬덤이구나 생각했어요. 빅토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했거든요. 콘서트 당일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탔는데도 평소보다 더 조용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돌며 공연 기획을 해봤지만 이런 팬덤은 처음이었습니다. 빅토르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다. 너무 질서정연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는 무의식 중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팬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낮췄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듯한 완벽한 매너였죠.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 빅토르는 속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니면 누군가 지시한 건 아닐까? 잠실 종합운동장 앞 광장. 빅토르의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있는데도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빅토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유럽에서라면 이미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그가 지켜본 한국 팬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만 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경찰이나 경호원이 큰 소리로 통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저기 보세요. 빅토르 옆에 선 한국인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긴 줄이 보이시나요? 저기 서 있는 팬들 중 누군가 화장실에 가면 앞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켜줘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 팬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앞사람이 뒤돌아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온 팬은 작은 목례로 감사 인사를 표했고 모든 게 말없이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지? 빅토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장 시간이 되자 수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흐르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빅토르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다.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입장구에서 가방 검사를 받는 팬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리 가방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검사 후에는 작은 인사를 건네는 팬들. 보안 요원들도 덩달아 친절해졌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빅토르가 천천히 말했다. 폭동이나 사고가 날까봐 항상 긴장했는데 여기선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어요.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을 찾아가는 팬들이 서로 길을 안내해주고 실수로 발을 밟으면 양쪽 모두 미안해하며 웃어넘기는 모습들이었죠. 이건 교육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빅토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더 깊은 것, 한국 사회 전체에 뿌리 박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빅토르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질서를 넘어선 거의 예술에 가까운 시민의식이었어요. 저기 봐요. 빅토르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 팬이 뭘 하고 있는 거죠? 한 여성 팬이 자신의 쓰레기통에서 휴지를 꺼내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주변 정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청소 직원인 줄 알았어요. 빅토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냥 일반 관객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더욱 놀라운 광경은 콘서트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인근 편의점과 카페에서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손님이 몰렸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질서 있게 줄 서는 거 매번 이래요? 빅토르가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봤다. 아, 콘서트 있는 날엔 더 그래요.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팬들이 오히려 더 예의 바르거든요. 물건도 제자리에 놓고 가고 계산할 때도 미리 돈 준비해 놓고.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가 부족해도 양보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는 팬들. 심지어 테이블까지 깨끗하게 닦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나는 지금 문화 공연을 본 게 아니라
빅토르가 천천히 말했다.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본 것 같았습니다. 교통 상황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에서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내릴 사람을 먼저 기다려주는 팬들. 역무원들도 덩달아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유럽에서라면 이미 교통마비가 왔을 거예요. 빅토르가 감탄하며 말했다. 5만 명이 한 번에 몰렸는데도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팬들끼리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길을 안내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챙겨주는 모습들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팬이 길을 헤매고 있으면 빅토르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였다. 누군가 반드시 다가가서 도움을 줘요. 영어를 못해도 몸짓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죠. 콘서트가 시작되기 직전 빅토르는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팬들이 휴대폰으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화장실 줄이 길어요. 미리 다녀오세요. 주차장 비구역이 덜 복잡해요 같은 정보들을 SNS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었죠. 이건 그냥 질서가 아니에요. 빅토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르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경험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완벽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이건 분명히 국가가 통제한 거야. 빅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훈련된 스태프들, 기획된 관객들. 분명 그런 거였을 거야.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수많은 공연들을 떠올려보니 이 정도 질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콘서트가 끝난 후 빅토르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인근 상점 사장들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콘서트 있을 때 정부에서 특별 지침 같은 거 내려와요? 빅토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침이요? 치킨집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 건 없는데요. 그냥 손님들이 원래 예의 바른 분들이에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교육이나 지시받은 적 없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장사했는데 오히려 더 쉬웠죠. 빅토르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콘서트장 앞에서 만난 팬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실례지만 이렇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거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빅토르가 한 팬에게 물었다. 배운 거라기보다는 그 팬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끼리 약속 같은 거죠. 약속이요? 빅토르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아티스트도 다른 팬들도 모두 소중하니까요. 그 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다른 팬에게도 물어봤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교육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연습한 건가요? 빅토르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연습이요? 한 중년 여성 팬이 웃으며 대답했다. 연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매너죠. 빅토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빅토르가 동행한 통역사에게 털어놓았다.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정부 정책이든 사회교육이든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운 문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럴 리가요. 빅토르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행동할 순 없어요. 분명 시스템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숨겨진 통제나 지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야 빅토르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5만 명이 동시에 나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저 시민들 뭐 하는 거예요? 빅토르가 놀란 표정으로 가리켰다. 콘서트장 밖에서 몇몇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공연장 직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아, 저분들요? 옆에 있던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콘서트 끝나면 항상 저렇게 도와주세요. 본인들도 팬이라서 마음을 아니까요. 한 아저씨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지하철역까지 안내해주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경찰도 놀랍네요. 빅토르가 중얼거렸다. 정말 그랬어요. 평소라면 확성기로 빨리 가세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경찰들이 오히려 팬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고 있었죠. 지하철역에서의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는데도 플랫폼에서 밀치거나 먼저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르신 먼저 타세요. 아이 데리고 계시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지하철이라니. 빅토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5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더욱 놀라운 건 팬들이 흩어지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호선으로 갈게요. 저희는 버스 타고 갈 거라 천천히 가요. 서로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동선을 조절하고 있었죠. 빅토르가 가장 감동받은 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난 후 몇몇 팬들이 남아서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분들은 청소 직원인가요? 빅토르가 물어봤다. 아니요, 그냥 팬들이에요. 통역사가 대답했다. 항상 저렇게 정리하고 가세요. 한 팬이 빅토르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콘서트 어떠셨어요? 한국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요. 빅토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팬들은 처음 봤거든요. 질서라기보다는 그 팬이 웃으며 말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예술이 아니라. 빅토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순간 빅토르는 깨달았어요. 이건 계획되거나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걸 말이죠. 호텔로 돌아온 빅토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공연 문화와 너무나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스웨덴에서는 매번 이랬어요. 빅토르가 노트북을 켜며 혼잣말했다. 혼란, 쓰레기, 크고 작은 사고들. 그는 자신이 기획했던 수많은 공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팝 콘서트에서는 관객들이 맥주병을 던지며 싸웠고, 런던에서는 입장 과정에서 압사 사고가 날 뻔했죠. 항상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했어요. 빅토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래도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죠. 뉴욕에서 열린 록 콘서트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연장 주변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었고 인근 상점들은 도난 피해를 입었어요. 심지어 구급차가 3번이나 출동했죠. 도쿄에서도 비슷했어요. 빅토르가 사진들을 넘겨보며 말했다. 질서정연하다고 유명한 일본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에서는 통제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만 명이라는 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어요. 서울의 팬 문화는 통제가 아니라 자발성이었습니다. 빅토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는 유럽 공연들과 서울 공연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과정, 관람 매너, 퇴장 상황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났어요. 유럽에서는 보안 요원이 계속 소리 질러야 해요. 빅토르가 설명했다. 조용히 하세요. 밀지 마세요. 줄 서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팬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유럽의 팬들은 나만 즐기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지만 한국 팬들은 모두 함께 즐기자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잊은 걸 이곳은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빅토르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적 집단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었던 거예요.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선택된 배려였습니다. 빅토르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가 아니에요. 빅토르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시민의식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3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공연예술 포럼. 빅토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공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빅토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30년간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각국의 공연 전문가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질서의 기술이 아닌 의식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빅토르가 힘주어 말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건 통제된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 배려였어요. 그는 서울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이 조용히 줄 서는 모습, 쓰레기를 줍는 팬들, 서로를 배려하는 장면들이었죠.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빅토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사회 전체에 뿌리 박힌 문화였어요. 프랑스 공연 기획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게 가장 놀라운 점이었어요. 빅토르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런 특별한 시스템도 없었거든요.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사고가 전혀 없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가능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공동체 의식과 만났을 때 말이죠. 그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국의 공연 문화와 비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발표 내용을 유엔 문화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스위스 대표가 나서서 말했다. K-콘서트 안전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빅토르의 발표는 곧 국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각국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 콘서트 하나로 시민의식 세계 1위 증명하다. BBC K-팝 콘서트에서 배우는 21세기 시민정신 CNN. 스웨덴 전문가가 본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 로이터. 일본 NHK는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습니다. 한국 콘서트 문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3부작 프로그램을 방영했죠. 저는 한국을 단순히 K-팝의 본고장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빅토르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실제로 K-콘서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콘서트 문화가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유럽연합은 대규모 행사 안전 가이드라인에 한국식 자발적 질서 유도법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한국의 콘서트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빅토르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란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무대 아래의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1년 후 빅토르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학습자로서 말이죠. 그의 목적은 한국의 콘서트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빅토르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건 바로 배려가 기본값인 사회라는 개념이었어요. 이번에는 여러 콘서트를 돌아보며 더 깊이 관찰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아이유, 세븐틴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봤죠. 어떤 가수의 콘서트든 마찬가지였어요. 빅토르가 놀라며 말했다. 이건 특정 팬덤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화였습니다. 그가 가장 감동받은 건 세대를 초월한 배려 문화였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본 거죠. 할머니가 젊은 팬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젊은 팬이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빅토르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이런 게 진짜 선진 문화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빅토르는 한강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K-팝이 위대한 건 무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빅토르가 천천히 말했다. 그 무대를 만든 문화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배운 걸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질서, 자발적인 배려,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인의식.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진 문화였죠. 한국인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배려가 기본값인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빅토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로 전승되는 거예요. 스웨덴으로 돌아간 빅토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공연 기획자들과 함께 한국식 콘서트 문화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한 거예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빅토르가 웃으며 말했다. 유럽 사람들의 성격상 안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톡홀름에서 열린 첫 번째 시험 콘서트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공연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빅토르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2년 후 빅토르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도시에서 한국식 매너 콘서트가 개최되었고 관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관객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빅토르가 성과를 설명했다. 나만 즐기는 콘서트에서 함께 즐기는 콘서트로 바뀐 거죠. 마지막으로 빅토르는 자신의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BTS보다 더 빠른 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K-팝 스타를 보러 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반한 한 외국인의 고백이었죠. 현재 빅토르는 글로벌 콘서트 문화개선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단 하나, 전 세계의 한국의 아름다운 콘서트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전 세계 모든 콘서트가 한국처럼 될 거라고 믿어요. 빅토르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이 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빅토르는 여전히 새로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서트 문화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배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BTS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빅토르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을 보러 온 거였네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한국의 콘서트 문화, 그 안에 담긴 시민의식과 배려, 정신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문화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K-팝이 세계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음악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둘러싼 아름다운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빅토르 알렌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의 시민정신이었어요. 결국 가장 빠른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빅토르의 마지막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